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의 주식의 품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심종섭 대표입니다. 오늘은 테크윙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냈죠.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 이게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향 쪽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CXL 관련해가지고 장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오늘도 테크윙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좀 모습을 좀 보였죠. 자, 오늘 같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우리가 중간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장대 양봉일 때 가장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대 양봉일 때 가장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장대 양봉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빨간 봉이 길게 뽑아내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빨간 신호등을 보면 가지 말아야 되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면 하락을 나타내고 초록색이면 상승을 나타내죠.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면 상승을 나타내고 파란색이면 하락을 나타내죠.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일 때 우리가 빨간색에서는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일 때는 어떻게 돼요? 멈춰서 쳐다봐야 됩니다. 쳐다보고 난 후에 얘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무단횡단을 할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왕복 이렇게 2차선일 때 이렇게 중간에 있고 이럴 때는 특별하게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 신호등이 빨간색이 있다. 빨간색일 때는 우리가 지나갈 때도 좌우를 살피고 가잖아요. 그죠? 좌우를 살피고 갑니다. 좌우를 살피고 이렇게 짧은 무단횡단을 할 때도 있겠지만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같은 경우에도 좌우를 꼭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빨간색의 작은 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있겠지만 기다란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책이나 어디에서도 말을 하는 데가 없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언급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잖아요. 장대 양봉이 뜨면 우리가 보통 이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하게 되는데 이 3등분을 한 후에 여러분이 여기 위에서 3분의 1 위점, 여기가 3분의 1 위점인데 3분의 1 위점에서 계속적으로 일봉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놀고 있다 이러면은 상승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이상이 돼요. 70% 이상. 자, 우리가 70% 이상이 되면 얼마 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테크윙이 내일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팅을 한다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50대 50이죠. 50대 50이에요. 50대 50. 그러나 여기 위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놀게 되면 상승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7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에 베팅을 더 하시겠습니까? 여기 70%에 베팅을 해야죠. 당연히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3분의 1 위점에 있으면 상승의 확률이 70%가 된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바로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여기 장대 양봉 있죠. 장대 양봉이 있는데 장대 양봉에 3분의 1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다 장대 양봉이죠. 여기 장대 양봉. 여기 3분의 1이 다 나눴어요.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의 확률이 상당히 높더라.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장대 양봉이네요. 장대 양봉이 있는데 여기도 장대 양봉은 어떻게 됩니까? 이 장대 양봉일 때 여기 장대 양봉일 때 3분의 3등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분의 1쯤 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상승의 확률이 높더라 이거예요. 높더라.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1 위점에서 놀게 되면 상승의 확률이 얼마다? 70%다. 70%다. 자, 그러면 3분의 2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정말 중요하냐? 여기에서는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뭐가 나오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지지선이 나오게 됩니다. 강력한 지지선이 나오게 돼요. 강력한 지지선이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 3등분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2 지점, 이 지점이 있는데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졌다. 자, 그리고 여기가 시가죠. 시가를 깨고 내려가면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게 맞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또 여기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의 3분의 1, 3분의 2 시가입니다. 자, 시가를 깨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죠.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 이 시가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죠.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말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하나 풀어드리는 거예요.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조금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집중해 봅시다. 한 번 더 집중하는데 장대 양봉일 때 과연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못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장대 양봉이 생기면 3등분을 하게 된다. 자, 3등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 또 집중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위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놀게 되면 상승의 확률이 얼마다? 70%다. 근데 여기에서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 자,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에서 여기를 또 3등분을 하다 보니까 이 3분의 2 지점이 또 나오더라. 이 3분의 2 지점이 뭐라고요?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추세가 깨진다. 자, 그리고 시가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왜 그런지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 장대 양봉에 숨은 것은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이 생겼다는 것은 그날 어떤 이슈가 생겼다는 거겠죠. 이슈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시장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뭐죠? 여기에서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승의 폭을 굉장히 크게 만든다는 거죠. 크게 만든다는 건데 이 상승의 폭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내일도 장대 양봉이 나올 거야. 모레도 장대 양봉이 나올 거야. 왜? 그런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흔치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확률로 보면 20%도 안 될 거예요. 20%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위에서 조정을 주는 경우는 거의 70에서 80%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 조정을 주게 됩니다. 조정을 준 후에 1차적으로 이 장대 양봉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정고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평선이라든지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그 물량들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소화를 시켜야지만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장대 양봉 때 들어왔던 어떤 물량들을 어떻게든지 소화시켜야 되고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떨궈내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정고점이라든지 어떤 이평선이라든지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줘야 된다. 조정을 줘야지만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근데 여기다 자세히 보니까 내가 여기 위에서 고점에 샀어요. 고점에 샀는데 계속적으로 조정을 주고 여기에서 3분의 2까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매수를 하니까 떨어지는구나. 근데 3분의 2에서 조정을 딱 받고 여기에서 견디다 못해서 보통 여기서 3에서 5거리까지도 걸리거든요. 아주 많이 걸리면 5거리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3에서 5거리
5분의 1 정도는 조정을 주는 거예요. 3에서 5분의 1 안에 조정을 주는데 3분의 2 지점,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의 사이에 3분의 2 지점까지 이 조정을 주는데 이 여기까지 조정을 주게 되면 진짜 깊은 조정을 주는 거예요. 깊은 조정. 이런 깊은 조정을 주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거의 다 떨고 나가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지점을 받치고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것을 알면은 절대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대 양봉일 때 들어가서 이틀, 3일에도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뭐 장중에 뭐 밑꼬리를 달면서 막 밑으로 빠지는 거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야, 더 이상 갖고 있다가 내가 여기서는 그냥 뭐 수익이 나기 전에 마이너스 20% 30%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누르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대 양봉이 생긴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려누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 여기 장대 양봉이잖아요. 장대 양봉인데 3분의 2, 1과 2 지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잖아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장중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그냥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공포감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야,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 시가까지 빠지고 나면은 그냥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 근데 이건 뭐예요? 종가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종가상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3거래일 동안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 3거래일 동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버티지를 못해서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었고 3거래일만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내고 또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점 위에 있으면은 또 버티고 하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이 장대 음봉일 때 매도하느냐 매수하느냐 아니면 홀딩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그 교육하는 콘텐츠를 또 만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장대 음봉일 때 버티라고 하는지, 여기서 왜 버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일 때,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일 때 왜 버티면 되는지, 그리고 왜 버텨야 되는지, 그런 다음에 버티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더라. 오늘 같은 경우에 13%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상승하는 것을 다 내가 13%를 다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장대 양봉일 때 들어오면 몇 프로 먹습니까? 많이 먹어봐야 뭐 3%에서 5%? 이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하락을 하고 조정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나의 본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본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3%에서 5% 정도 여러분께서 이득을 보고 있었어요.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수익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본전은 얼마입니까? 이 3%, 5%죠. 수익이 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일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1%가 올랐더라도 2%가 올랐더라도 나는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에서 나옵니까?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기계적인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제가 장대 양봉일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떻게 되겠다?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이 조정을 줄 때 여러분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일봉에서 보더라도 지금 뭐 보이는 게 없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뭡니까? 전고점이 보이게 되죠. 전고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전고점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닿았을 때 그 전에 있었던 2022년 언제입니까? 4월달, 5월달에 있었던 이 고점들을 딱
칸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자, 마주치게 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닳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량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2022년도에 매수를 3월 달에 매수를 하고 계셨어요. 매수를 하고 계셨는데 한 번도 팔 수 있는 구간이 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홀딩하시겠습니까? 매도해야죠.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여기서 골을 파고 굴을 파고 막 땅굴을 파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여기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도하셔야죠. 당연히 매도하고 내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야, 탈출했다. 이것만이라도 다행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일봉에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장대 양봉 이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주봉에서는 장대 양봉이 2번 이상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정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월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거의 뭐 2번, 3번 이렇게 나오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자, 그렇지만 우선은 월봉에서도 지금 걸려있죠. 전고점에 걸려있죠. 주봉에서도 전고점에 걸려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면은 고점이 없는 것으로 좀 보이지만 조금 길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전고점 돌파했죠. 그 다음에 최고점이 11,600원대에서 지금 물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윗골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량이 계속적으로 내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조정이 나오면서 위에 물량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었던 거기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그 물량들도 어느 정도 털어내고 나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주고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 주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을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시가를 깨지 않죠? 시가를 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고점은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는 하향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숫자를 3을 좋아해요. 3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3, 3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3, 3번이라는 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분명히 이건 맞습니다. 3, 3번이라는 게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3, 3번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3, 3번 때 이때 돌파를 못하더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해야 돼요. 그죠? 매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테크윙 내일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다. 2, 3일 동안에 조정을 준다고 하면 건강한 조정이다. 왜? 주봉이나 월봉이나 전고점에 걸려있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이전에 1년, 2년 동안에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시나?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한다고. 매도하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받아내는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는 어느 정도는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는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윙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움직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